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미학 불용 한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당히 인터벌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28번째 한자, 29개의 한자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을 때 음양을 맞춘다는 것이 가장 첫째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한글 발음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상생의 기운으로 가야 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0일 수리가 있는데 모두 좋은 수로 수리사격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에서 가장 중요해요.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걸 자원오행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자원오행을 정확히 넣어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상형문자인 한자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세로로 갈라진 한자, 그 다음에 가로로 갈라진 한자, 그 다음에 통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섞여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한자가 가로로 갈라지거나 성씨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갈라진 한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걸 풍명, 바람풍자로 쓰고 폐명, 깨질 폐자로 써서 폐명이다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 제가 이제 28번째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불용한자가 300개가 넘는 301, 301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위에 또 한자가 있겠습니다만은 불용한자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내용이 아주 나빠서 그냥 한자가 아주 흉해서 쓰지 못하는 한자는 당연히 불용한자이고, 또 한자 뜻이 좋아도 쓰지 않아야 될 한자들을 총망라해서 불용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01에 해당하는 그런 한자를 오늘까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이제 재생 목록으로 이렇게 쭉 불용한자를 나열해 놨기 때문에 혹시 성명을 공부하시거나 또 내 이름에 이런 불용한자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실 겸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 이제 이름의 여러 가지 원칙들 중에서 불용한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원칙들을 다 맞추고 뭐 사주에 맞게 지었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한 이름을 지어서는 또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름을 요즘은 100년 사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의 중요도가 점점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어른이 돼서 어색하다거나, 또 너무 어렸을 적에 어른스러운 이름을 지어가지고 너무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까지 좀 불편한 그런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시 이름을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합니다만, 이름을 드렸을 때 내 이름이 부를 때마다 자랑스럽고 듣기 좋다, 이런 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원칙들도 다 맞춰야 된다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원칙들이 있고, 제가 지금까지 28번째 설명드리는 불용한자는 다른 것이 다 맞아도 불용한자 하나만 있어도 사실상 계명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물론 불용한자가 어떤 경우에는 사주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해도 되느냐, 그건 별도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판단을 받아오셔야 돼요.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해도 되는지 말씀을 말이죠. 그러니까 불용한자는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 많은 장명소나 철학을 하신 분들이 뭐 불용한자 한자 뭐 적당히 넣으면 되지, 사주에 맞는 한자 넣으면 되지, 뭐 불용한자 대수냐, 이렇게 말씀을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들도 다른 장명가님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저를 폄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건 전통적으로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자료를 한 301의 한자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세요. 또 인터넷에 많이 유포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름을 짓는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은 좀 세월이 옛날하고 달라서 의술이 발달하고 해서 좀 오래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말하자면 고유층에 계신 분들도 이름이 너무나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상당히 돈도 많고 명예도 높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느 분들도 그래 혹자들은 이름 뭐 나빠도 잘만 산다, 고유주의에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름은 항시 그렇습니다. 전체 운세를 다 100% 좌지우지 하지는 않으나 전체 운세 약 30%를 차지하는데 30%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잘 지음으로써 더 좋은 운세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삶은 끝까지 인생은 다 살아봐야 답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봐야 답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성미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성미학 공부라는 것은 시중에 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미학 공부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은 사주 명리 공부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사주 명리 공부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스승을 잘 못하면 엉뚱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너무 고소 좋은 그 책자들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공부하다 보면 또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너무 세월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정확한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이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면은 사실상 노후가 편안합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데 그냥 공짜로 지어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저희 카페에서는 무료 이름 미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또 미션이 이행을 해야만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그 역학자, 성명학자도 보람이 크나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일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 대책으로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과거에 뭐 어떤 일을 내가 잘했다 뭐 큰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들 많이 하십니다만은 세상 이제 은퇴해서 나와 보면요 아무 별일 없어요. 어떤 의미로는요. 물론 뭐 그 이후로도 끝까지 일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자기 분야에서요. 그리고 이제 일부 뭐 재계 쪽이나 이런 분들은 늙을 때까지 이제 일을 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으신 분들 대단히 많죠. 아직 일할 나이에 많이 은퇴를 하십니다. 나와서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은행 30년을 다녔고 은행 지점장을 쭉 했습니다만은 은행 대리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46, 7, 8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수시로 취미로 그 성명학과 역학을 공부했던 것이 주요해서 제가 1999년 3월 달에 은행을 은퇴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많은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큰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28번째 그런 시간 불용한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나라 한자입니다. 나라 한자. 나라 한나라 나라 한자요. 한국어 때 한자입니다. 이 한자를 좋은 뜻 한자 아니에요. 그러나 이름에 쓰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후천적으로 박약을 초래한다. 모든 일에 파란이 많다. 그 다음에 단명하는 한자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불길한 한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파란 곡질이 많은 한자다. 그래서 그런 걸 암시하기 때문에 이 한자는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1번이요.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해자입니다. 해자는 무슨 해자냐? 12지지 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12개 있죠. 그 12번째 12지지 해자입니다. 이 해자를 많이 쓰시지는 않으나 그래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해자를 이름에 쓰시면은 파재, 그러니까 재산이 흩어진다. 흩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별, 단명 등을 유도하는 한자다.
이게 불리한 한자예요. 그래서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바다의 자입니다. 바다의. 상당히 좋은 한자죠. 바다의. 근데 바다의 자를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자를 쓰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파도와 풍랑이 치듯이 인생살에 고난과 풍파가 많고 인생 행로에 파란곡절이 많으며 재물이 새어나간다. 그 다음에 중단 고통, 또 자녀 불행 등을 암시하는 한자입니다. 특히 여자가 바다의 자를 쓰시면은 여자분들은 고단한 삶 속에서 애정운과 자녀운이 대단히 박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자 많이 쓰십니다만은 그런 뜻이 있다, 나쁜 뜻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행자입니다. 이 행자 별로 어렵지 않은 한자입니다. 살구 행자입니다. 살구, 먹는 살구 있죠. 그 다음에 은행할 때 행자이기도 해요. 이게 행자. 이 행자를 또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 행자는 이름에 쓰시면 인정이 없고 변덕이 심하고 또 투기, 투자, 동업, 뭐 보증, 금전거래 등에서 크게 실패수가 많이 따른다는 한자예요. 이 한자가요. 그래서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행자가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자, 행복할 때 행자예요. 행복할 때 행자. 이 행자 다행행자라고 하죠. 다행행, 행복할 때 행자. 뜻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도 이름에 쓰면은 성격은 이제 온순하나 질투심이 굉장히 많고 융통성이 없다는 이 한자예요. 그리고 배신을 자주 당한다. 또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가슴을 조이는 일이 많이 생긴다더라. 또 인내력과 기초가 부족을 해서 물거품이 되고, 뭘 목표를 향해서 나가다 물거품이 된다 이러니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또 시비가 많고 좀 천박해져 가지고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한자예요. 행자가요. 좋은 한자임에도 그렇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향자입니다. 향기 향자요. 이 향자는 쓰시면은 융통성이 부족하고 재물복이 없고 배우자와 이별 또는 사별 또는 질병 등의 고난이 따르는 한자예요. 그리고 부부운이 아주 불길한 한자고 여성은 화류계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향기 향자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나 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대개적 불용한 자가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뭐 부부운, 배우자운, 뭐 이런 거, 질병, 단명 이런 거예요, 주로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듣기 싫은 소리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뜻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현자입니다. 현자. 거물현자, 거물현 뭐 아시죠? 이 현자를 쓰시면 고집이 세다. 그 다음에 인정이 없다. 변덕이 심하다. 그리고 한때 성공 발전이 있으나 결국 실패하게 된다. 또 여자가 쓰면 남편복이 되게 없다. 남편복이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향자 비슷하게 화류계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물현자 써서는 좀 불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형자입니다. 형통하다. 만사 형통하다. 형통한 형자인데도 이름에 쓰시면은 불리하다. 이 형자는 그런데 장남, 장녀가 아니면 사주 맞으면 쓰셔도 돼요. 그러나 장남, 장녀는 쓰시면 불리하는 한자예요. 형자.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형자는요. 그 다음에 호자. 조울호. 여와 자가 이렇게 있죠. 조울호. 좋다. 조울호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호자는 그 글자 뜻과 달리 주거 변동과 직장 이동이 많고 그러다 보니 생활 터전이 불안하고 매사에 실속이 없게 된다, 이런 한자예요. 조울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범호자입니다. 호랑이 호자, 범호. 아시죠? 범호자. 이 범호자는 이름에 쓸 경우에 자만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또 불손하고 과격하고 좌충우돌하고 일에 매듭이 없고 말만 앞세우고 실천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체면치레와 허영심이 많고 낭비백이 심하다. 제가 말씀드린 대단히 나쁜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범호자 그렇습니다. 범호자. 강한 의미를 가지라고 범호자를 이름에 넣어서 이렇게 지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11번째 호자입니다. 이것도 하늘호자예요. 하늘호.
단명과 부진을 암시하는 불용 한자예요, 이게. 단명과 불행을 암시하는 한자, 단명. 그 다음에, 부진하다. 부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호자가요. 그 다음에, 또 호자예요, 이것도. 제가 지금, 호자 쭉 나오죠? 이거는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호경 호자입니다, 호경. 다른 의미로 냄비 호자라고 하고, 이름 호자라고 하기도 해요. 이 호경 호자를 쓰시는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호경 호자는. 근데 이 호경 호자를 원래 호경이 주나라 수도예요. 고대 중국의 주나라 수도 호자. 근데 냄비 호자예요. 냄비가 빨리 뒤집어지죠. 그래서 인품이 천박하게 되고 재물을 모으기 힘든 그런 한자이다. 냄비가 바로 엎어지니까 그런가 봐요. 호경 호자를 쓰면 그렇다 이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호경 호자 때문에 또 개명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 13번째 홍자요. 불굴홍. 빨간색 불굴홍. 이 홍자는 경솔한 마음이 많고 또 항상 바람길을 저버리지 못하고 또 말년이 고독하다는 한자예요. 이 한자가요. 홍자가. 특히 여자는 부부 이별수가 있는 한자입니다. 불굴홍자를 쓰면요. 이 홍자 별로 쓰시는 분들 없으나 그래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4번 넓을홍 삼수변의 이렇게 홍자입니다. 클홍, 넓다, 크다 이런 얘기요. 클홍, 장남이나 장녀에게 사용하는 한자예요. 이 한자는요. 그런데 차남이나 차녀가 쓰면 안 되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장남이나 장녀는 써도 된다. 그러나 그 밑에 차남이나 차녀는 쓰면 안 되겠다. 이런 홍자가 그렇습니다. 성씨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15번째 화자입니다. 불화. 불타오르는 불. 이 불화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도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또 그냥 모르면 용감하더라고 쓰시는 분도 계세요. 말하자면 불화자. 이 자연과 관계되는 이 화자, 이런 불용한자 무조건 해당돼요. 대개 보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뭐 사주에 꼭 화균이 필요하니까 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 사주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16번째 꽃화자입니다. 꽃화. 아주 그 한자 내용도 좋은 한자죠. 그러나 꽃화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은 성품은 온유하나 주관이 없고 또 유흥과 허영과 사치에 빠지기 쉽다. 이런 화자예요. 글자가 꽃화자니까 그런가 봐요. 주관이 박약하고 유흥에 몰두하여 허영심이 많고 단명을 초래하게 되는 한자다. 화자 그렇습니다. 화자, 꽃화자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또 화자가 또 있어요. 빛날 화자예요. 빛날화. 뜻 굉장히 좋죠. 근데 이 화자도 이름에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부분이 나빠서 여자는 과부가 되거나 화루계로 빠지기 쉽고 고독하게 되는 암시가 있는 불용 한자입니다. 물론 남자도 쓰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빛날 한자도 불용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이게 임금 황자입니다. 황제할 때 황자, 임금황. 군주황이라고 하죠. 이런 한자, 너무 거창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는 불용 한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효도 효자예요. 효도. 이 효도 효자 너무 쓰시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 효성이 지극하라 해서 이름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죠. 효도 효자를 이름에 넣으시면 성품은 진실, 인자, 충직하나 부모, 형제 덕이 없고 가정적으로 정막 속에서 운이 하락한다는 한자예요. 그리고 자주 좌절하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효도요자를 이제 본래 뜻과는 정반대로 조실부모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실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기 쉽다. 이런 한자예요. 이 말만 듣고도 효도요자를 쓰신 분들 개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효도요자 불리한 한자다. 다음에 20번째 후자예요. 뒤후자죠. 뒤후. 후면 후자죠. 뒤후. 이 후자는 장남 장녀에게 사용하지 않는 한자예요. 이게 뒤에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나 차남 차녀가 써도 된다. 이런 한자이긴 해요. 그래서 특히 장남 장녀가 사용하면 가운을 개성하지 못한다. 가운.
가운을 개성하지 못하고 무미건조한 운세 속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한자예요. 뒤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남, 장녀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 21번째. 이 공운자예요, 공운. 공운자, 이 한자는 대단히 많이 쓰죠. 공운자. 근데 되게 보면요, 이 공운자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불용한자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공운자를 이름에 쓰면 매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좋아요. 역술인이라든지 무슨 무당, 무속인이라든지 스님 등이 쓰면 최고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쓰면 매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한자예요. 글자 내용은 좋아도 그렇습니다. 이 공운자도 불용한자라는 거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처음 들으셨는가 모르죠. 그 다음에 22번째 휴자입니다. 불화변의 군자, 휴자. 이 휴자는 빛날, 빛이 나다, 빛휘, 그다음 빛날 휴 이랬습니다. 그래서 뜻이 굉장히 좋은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쓰지 않습니다. 이 휴자도 있는데 똑같은 또 뜻이 똑같은 한자도 있어요. 23번째 빛날 광자에 또 군자죠. 이것도 빛휘, 빛날 휴 똑같은 우리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자 역시 쓰시면 성품이 강렬하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일에 실수가 많고 실패수가 많다. 그 다음에 변화무쌍해서 불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진취적인 기상과 활력은 넘치나 침착성이 부족하여 허황된 일을 벌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비두자, 빛나리자, 비디, 빛나리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두 개 글자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째 이 계집이자 너무 많죠. 옛날 분들, 여자분들 계집이자 쓰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은 이제 이 계집이자 이름 넣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나죠. 되게. 그리고 희자도 뭐 좋은 한자 있습니다만 되게 희자가 나쁜 한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계집이자를 이름 쓰면은 타인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타인덕. 그리고 자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 된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결혼해서 남자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 힘만 들고 돌려받지 못한다. 그리고 고생하고 이용만 당한다.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가사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다 살아봐야 답이다. 그리고 불용한자란 또 성명학이란 운세를 더 좋게 하는 것이지 그게 100% 인생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다. 근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런 것들도 아시고 사전에 개선을 해나가면 좋다. 그리고 뭐든지 준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어떤 일이 닥쳐가지고 그때 세계를 하지 마시고 이름도 내가 잘 나갈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이름을 내 이름 괜찮은가 그때 개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잘 나갈 때 무슨 개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잘못 나갈 때 그때 개명한다고 그 옛날에 좀 할 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잘 나갈 때 이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계집이자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희자입니다. 이 희자는 기뿔이다. 기뿔. 글자가 근데 기쁘다 이런 얘기. 기뿔이. 이 기뿔이자를 쓰시는 한자 여자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부분이 나쁘고 또 여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자나 뭐 빛나러 화자나 꽃화자에서 그리고 화류계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화류계. 뭐 화류계라는 것이 요즘은 옛날 화류계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그 룸사롱 무슨 뭐 이런 데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기뿔이자를 쓰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26번째는 이 빛나리자 이것도 빛나리자 아까는 기풀이자였죠. 빛나리자 빛나리자는 남자는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가 쓰는 경우에는 여자는 부분이 나쁘고 자녀운이 불길하다. 이름에 사용하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빛나리자 남자는 아주 좋다. 남자는
그 다음에 이 희자가 또 있습니다. 이 희자. 인변에 기쁘리 자예요. 인변에. 이 희자는 이것도 기쁘리 자예요. 아까도 부분이 좋지 않고 화력에 빠지기 쉽다. 이게 다 똑같은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8번째 이 희자. 이 희자는 즐겁다. 즐길 희자예요. 즐길 희자. 부분이 나쁘고 역시 똑같이 화력에 빠지기 쉽다. 그럼 화력계가 자주 나와요. 옛날 같으면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 한자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희자 있습니다. 29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희자가 이렇게 쓰죠. 복잡하죠 좀. 기쁘리 자에 점 4개 있습니다. 점 4개. 밑에. 이 희자도 승하다, 박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불용한자 해당이 된다. 희자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불용한자가 있어요. 불용한자. 희자가. 그래서 이름을 희자가 불용한자가 많기 때문에 이름 지을 때 잘 생각해서 이름 희자를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29개 한자를 이렇게 좀 난해하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째 28번째. 그래서 지금까지 301 한자를 설명을 했어요. 301. 그래서 28번째로 설명을 드렸다. 이러면서 불용한자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